한편 해겔은 자 한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앞과 뒤에 뭐 소재나 화재나 제재가 바뀐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제 색깔을 달리 했는데 해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해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까 누가 나왔어요? 로크였어요. 로크는 노동을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의미를 부여했는데 해겔은 그것과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겠죠. 자,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서서 자, 사적 소유권의 근거,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라고 했던 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이고, 잠시만요. 아까 누가 한 말이다? 로크가 한 말. 아유, 좀 로크가 한 말이다.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로크가 한 말이다. 아이패드가 이게 지금 내게 아니고 와이프 거라 가지고 조금 어색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고요. 자,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서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며 인간이 자기 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동그라미를 좀 쳐봅시다.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 1번. 인간이 자기 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 두 가지. 굉장히 여러분들 낯설고 오글거리고 힘든 말이 나왔습니다. 일단 해겔은 노동을 일단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섰다라는 말을 하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일단 해겔은요.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 인정해요. 그러니까 로크의 말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뭐 하고 있다?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며 인간이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뭘 이렇게 말을 힘들게 할까요? 이 힘든 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게 여기 보면 또한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이라는 거는 우리 and, but, or 뭐 이런 거 하죠. and, or, but. and 사이에 있는 아닌데 and를 사이에 두고 있는 A와 B는 보통 여기 같다라고 해요. 수준이 같다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또한 뒤에 나오고 있는 이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바꾸어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여 생명을 보존한다고 보았다. 3번이죠. 노동은 뭐의 수단이에요? 생명 보존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해겔은 1번, 2번, 3번이 노동의 의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오는 말들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말이니까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보다는 막 열심히 뭐가 어디랑 연결돼 있고 해겔이 무슨 말 했는지 정도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립성을 지닌 객체는 주체의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인데 여기 보면은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라는 말을 누가 했어요? 해겔이 했어요. 자, 주체는 뭐예요? 뭔가를 하는 거고요. 자, 객체는 뭐예요? 그 하는 것의 대상이 되는 걸 객체라고 하죠. 자, 여기 보면은 객체 중에 어떤 객체가 있대요? 자립성을 지닌 객체가 있대요. 뭐가 있다고요? 자립성을 지닌 객체. 오. 객체니까는 우리가 위에 아까 동그라미 세모로 구분했던 것과는 달리 또 구분해 보겠습니다. 객체니까 세모로 할게요. 객체는 주체의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인데 주체는 동그라미 할게요. 자, 주체는 뭐 하는 주체다? 노동하는 주체인 거예요. 객체는 뭐겠어요? 노동의 대상이 되겠죠. 저항하기 마련인데 객체의 자립성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일정하게 제거되고 인간이 뭐예요? 주체가 되겠네요. 노동을 하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겠네요. 약화되어 주체에 알맞게 변화된다. 자, 그러면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객체의 자립성은 노동에 의해 변화가 된다. OXO죠. 어떻게 변화돼요?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됩니다. 뭐에 맞게? 주체에 알맞게요. 한편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한다. 자, 지금 앞문장은 뭐를 중심으로 두고 설명했어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자립성을 중점으로 두고 설명을 했다면, 그러는 한편 이제 그럼 뭐가 중심이 되겠어요? 주체가 중심이 되겠죠.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 객체의 자립성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질서나 법칙이라는 말이 나와요.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어떻게 한대요? 주체는 일정 정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요. 객체의 자립성이나 이런 거, 객체의 질서나 법칙을 어떻게 한다?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한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노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 결과, 이거 담화 표시해 줬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이 친구도 담화 표지입니다.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 속에서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무관한 것에서, 처음에 인간과 무관한 것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것과 바꿀 수 있는 앞에 나온 말 한번 찾아보세요. 뭐냐면은, 자, 뭐 죽이는 사람 아니고요. 자립성, 뭐의 자립성? 객체의 자립성에서 자기 혼자 있던 거, 그러니까 주체랑은 떨어져 있던 거에서 상세한 설명은 이따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노동산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인간을 위한 노동산물. 자, 인간을 위한 노동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뭐가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주체의 욕구나 목적이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일정 부분 자립성이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된 거예요. 주체에 맞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주체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서 실현해요. 뭐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 사실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인문 영역 글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는 말을 굉장히 꼬아놔요. 같은 말을 하는데 계속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사실 이 문단은 나중에 요약을 한마디로 해줄 건데 간단하게 줄일 수 있어요. 뭐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여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객체는 주체 고유의 형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와, 이게 여러분들 헤겔이 얘기하는 핵심인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헤겔이 얘기하는 핵심인 거죠.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실현했어요. 들어가고,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자립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죠. 헤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굉장히 길게 어렵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인간들, 이걸 뭐라고 한다? 자기 대상화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헤겔이 얘기하는 노동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 대상화예요. 자기 대상화는 뭡니까?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이에요.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인간과 무관한 것에서 인간을 위한 노동산물로 변화하는 것이에요. 자, 주체는요, 객체의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해요. 이때 객체의 자립성은요, 주체에 맞게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됩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이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글의 필자는요, 자기 대상화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활자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리, 고립되어 있다가, 이때 객체는 어떤 상태예요?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는 거죠, 서로. 노동을 통해
노동 산물 속에서 통일되어 가며 통일되어 간다는 건 뭐예요?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대상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주체는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자기 의식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기 의식이라는 것도 또 나왔네요. 자, 자기 대상화가 일어나면은 노동 속에서 뭘 확보할 수 있어요? 자기 의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 굳이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해겔은 노동산물이 주체의 소유지만 노동산물, 그쵸? 노동산물은 뭐 어떻게 된 친구예요? 이제 객체인데 어떤 객체? 자립성이 주체에 맞게 약화되고 작아진, 없어진, 소거된, 없어지진 않죠. 약화된이 낫겠다. 약화된 산물, 객체인 거죠. 그리고 얘 안에 뭐가 들어가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이 들어가요. 주체의 욕구나 목적이 들어가요. 노동산물. 해겔이 말하는 노동산물은 무엇이다? 자립성이 약화되고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질서나 법칙을 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받아들여줘요? 주체가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주체는 그러면서 뭐 해요?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노동산물 안에서 실현시켜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뭐로? 인간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는 주체가 안으로 들어가고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여요. 계속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두세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걸 자세하게 풀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막아버리는 이상한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노동산물이 주체의 소유지만 여전히 주체와 분리되어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 지금 이거는 뭐예요? 해겔 지 스스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 이론의 한계점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주객 통일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주체와 뭐 돼 있고 분리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말실수처럼 얘기했는데 객체의 자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될 뿐이지 소거되진 않습니다.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핸드폰으로 지금 아이패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얘의 나름의 이제 자립성이 있지만 나는 그런 걸 싹 다 무시하고 지금 막 내가 내 일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패드가 완전히 나랑 똑같아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아이패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냥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이 부분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만 알면 된다. 한계다. 뭐의 한계다? 해겔 스스로가 밝히는 주객 통일의 한계.